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탑4유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준영입니다. 물건을 잡거나 주먹을 쥘 때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나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을 하실 때 지속적으로 통증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성모탑 정형외과 대표 원장님들 모시고 이 테니스 엘보의 원인, 증상,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모탑 정형외과의 대표 원장님들 모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모탑 정형외과 이현진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모탑 정형외과 이규조 원장입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운동선수분들이나 걸리실 것 같은 테니스 엘보 어떤 증상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 엘보 어떤 질환인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원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테니스 엘보는 보통 우리 팔꿈치의 외측 상과라는 부분에 우리 신전건들이 붙습니다. 이 팔목, 손목 있는 데를 움직여주는 이 신전건들이 붙는 힘줄 자리인데 그 힘줄의 손상이라든지 힘줄에 생기는 장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약간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운동선수분들이 많이 앓고 계실 질환 같은데 일반인 분들도 좀 많이 그런 증상을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규조 원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테니스 엘보라고 하면은 테니스를 집중적으로 많이 운동을 하는 그런 스포츠 하시는 분들만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테니스 엘보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니스 엘보는 방금 이현지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팔꿈치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외상과라고 이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팔꿈치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바깥쪽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염증이 생기면 테니스 엘보, 그리고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염증이 생기면 골퍼스 엘보라고 하는데 실제로 테니스를 친다고 테니스 엘보가 생기거나 골프를 친다고 골퍼스 엘보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실제 임상적으로 보면은 퇴행성 질환이 기반이 돼서 자기가 팔꿈치가 감당할 수준보다 더 많은 로딩이 걸렸을 때 그때 염증이 생기고 회복이 안 되는 게 바로 테니스 엘보, 골퍼스 엘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처음 만나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테니스 엘보가 맞나? 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인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면 제일 먼저 생긴 증상이 이 외상과 있는 쪽에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뭔가 물건을 잡아 당길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럴 때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쪽 통증이 생겨서 통증 때문에 뭔가를 못 하겠나 뭔가 못 잡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팔꿈치가 아픕니다 하고 환자분들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심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들었을 때 손목을 위로 드는 동작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손목을 위로 드는 근육이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린다던가 또는 손잡이를 잡고 비틀 때 통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경증, 중등도일 때 흔한 증상이고 아주 심한 분들은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픈 팔꿈치 통증이 있다고 하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병력을 먼저 듣죠. 환자분이 왜,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저희가 진찰을 합니다. 보통 팔꿈치 쪽에 만져봤을 때 툭 튀어나온 부분에 압통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손목을 쓸 때 말한 대로 무거운 든다거나 끈다거나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하고 간단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혹시나 석회 같은 게 있는지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힘줄의 병변이 확실히 있는지 뭔가 터져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부어 있거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팔꿈치 테니스 엘보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 염증의 정도가 경미하다든지 통증의 기간이 한 달 미만이거나 이럴 때는 적절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이런 것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요. 증상이 만약에 한 달이 넘어가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정도의 통증이 있거나 밤에 자다 깰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아마 시술이나 수술 쪽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무조건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약이나 물리치료로 조절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테니스 엘보의 주사 치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맞춤형으로 본인에게 맞는 주사 치료를 선택해서 주사를 하고, 그래도 아픈 경우, 그래도 내가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다 그럴 때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경피적 미세건 유리술 같은 시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미세건 유리술 어떤 시술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세건 유리술을 설명하기 전에 이전에 했던 수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주 예전에는 열어서 직접적으로 절개를 통해서 안쪽에 힘줄을 보고 그 힘줄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 그리고 다시 꼬매주던지 앵커 같은 걸 이용해서 다시 붙여주던지 이런 수술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관절경이 보편화되면서 관절경을 통해서 실제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안쪽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예 경피적 미세건 유리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 없이 충분한 마취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힘줄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 미세건 유리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데요. 일단 보통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마취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수술하고 통증도 심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국소 마취를 팔꿈치에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두꺼운 바늘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대 아프진 않고요. 바늘을 넣어서 염증이 있는 부위에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게 약간 미세 천공을 한다, 구멍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팔꿈치를 위로 드는 근육이 붙는 부위 힘줄에 염증과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피적으로 간단히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테니스 엘보 미세건 유리술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테니스 엘보 미세건 유리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입원이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절개 수술이나 관절경 수술과 비교했을 때 치유 효과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시술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아가지고요, 하고 나서 바로 당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부목 고정이나 깁스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정말 일반인 분들도 부담 없이 시술하실 수 있는 수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된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요? 시술 자체가 경피적으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있어서 이제 상처를 덜 입히고, 그래서 부작용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침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시술 받은 뒤에는 물이 닿지 않게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든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테니스 엘보 미세건 유리술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시술이긴 한데요. 한 가지가 이게 이제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를 봐서 이런 시술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부위의 위치라든지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전처럼 보식적으로 열어서 수술을 하거나 관절경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이게 망경 통치약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내가 적합한 분들, 대부분의 그 한 중등도에서 중증의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은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시술로도 완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것은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세건 유리술 받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래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간단한 술기이기 때문에 당일 오셔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술기인데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열어서 병변을 눈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숙련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대표 원장님들은 충분한 경험이 지금 완료가 되신 원장님들이시죠? 그럼요. 저희는 이제 이전에 열어서 절개해서 하는 수술뿐만 아니라 관절경 수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경피적 미세건 유리술까지 다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오셔서 치료 받으시면 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인정받고 검증받은 성모탑 정형외과 의원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끈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순간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처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든다거나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고, 운동 같은 거 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그리고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운동하시면은 아무래도 힘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얼음팩 같은 걸 이용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이싱을 하게 되시면 약간의 손상도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스트레칭만 잘 해도요,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하고 초기에는 치료까지 가능한데요. 스트레칭 방법은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을 이렇게 잡고 쭉 펴서 이렇게 10가지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10가지 세고, 이러면 안쪽이 당기실 거거든요. 이제 골퍼스 엘보 부분 인대를 늘려주는 거고요.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신전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테니스 엘보 쪽에 염증을 없애는 그런 늘려주는 운동. 두 가지만 숙지하셔가지고요. 어떤 뭐 무거운 걸 들거나 힘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시잖아요. 그때 꼭 이 두 가지를 하시면 팔꿈치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우리 원장님들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성모탑 정형외과의 미세원 유리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탑 정형외과가 개원하고 이제 2년째가 다 돼갑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주말, 공휴일까지 진료를 하기로 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오셔서 편하게 진료 받으시고 잘 치료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탑 정형외과 이제 개원한 지 2년 돼가고 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와주시고 또 저희도 와주신 환자분들을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 성모탑 정형외과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수술실이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마취통증외과 선생님들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고 감염 위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니스 엘보 미세건 유리술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고 오시면 저희가 꼭 낫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통증 없이 가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